안녕하십니까. 11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WAN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WAN의 개요, 교환 기술, PSTN과 PSDN, 그 다음에 BAN, ISDN과 ATM,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 이렇게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WAN의 개요인데 교환망의 필요성이 됐죠. 그래서 워낙 사용자가 많으니까 전송 회선을 사용한 연결이죠. 송수신 장치 간의 통신 회선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점 대 점,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멀티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매우 큰 망에 적용하기에는 비실용적이고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망을 사용한 연결인데 통신하려는 단말기 수가 증가해서 이용의 효율과 설치 및 운영 유지 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통신망 자원을 공유하는 교환망을 사용합니다. 전용 회선에 비해 전송 속도가 느리고 보안에 취약합니다. 이제 통신망 구성 기술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단말기를 전용 회선을 깔고 단말기가 연결되는 이런 회선이 있고, 단말기는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서 교환기가 찾아주도록 이렇게 되는 교환기와 전송 링크를 공유하는 교환망이 있습니다. 교환망인데 이제 교환망의 중계 기능 및 전송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을 합니다. 다수의 교환기와 이들을 연결하는 전송 링크로 구성이 되고 메시형과 유사한 토폴로지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환망 이해죠. 그래서 단말기들은 접속 링크를 통해 교환기에 접속을 하고 교환기가 전송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 단말기로 연결을 해주는 이런 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환 방식인데 분류가 보면은 교환 방식이 회선 교환하고 축적 교환하고 메시지 교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적 교환의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이 있는데, 패킷 교환이 이제 가상 회선 방식, 데이터 그램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기술의 성능 기준을 보면 전파 지연, 전송 시간, 노드 지연, 데이터 처리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호가 한 교환기에서 다음 교환기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전파 지연이고, 전송 시간은 데이터가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전송 시간입니다. 노드 지연은 다음 경로로 전달되기까지 데이터가 교환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처리율은 일정 시간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데이터 처리율이라고 합니다. 회선 교환이라고 하는데, 회선 교환, 데이터 교환 전에 미리 물리적 회선을 설정하고 그 회선을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전화망 같은 거죠. 전화 내가 걸면 독점을 하죠, 나는. 네. 일단 접속이 되면 그 통신 회선은 전용 회선에 비해 통신처럼 고정대역으로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통신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 통신 회선이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죠. 두 통신 상대방이 회선을 독점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연속적이고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응용에 적합하지만 오류 없는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회선 교환에서는.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메시지 교환인데 메시지 전체를 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축적 후 전송을 합니다.
메시지 교환기가 축적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지연이 크기 때문에 패킷 교환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대화형 데이터 통신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전송 지연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전자우편이나 파일 전송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킷 교환인데 메시지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주소를 붙여서 전송합니다. 패킷의 최대 길이는 약 1000바이트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인데 회선 교환과 비슷하게 패킷이 전송되기 전에 송수신 간에 하나의 회선을 설정하는 연결형 서비스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과는 달리 회선이 독점되지 않고 회선이 공유되죠. 설정된 경로를 통해 모든 패킷들이 전송되고 순서대로 수신 측에 도착합니다. 링크마다 서로 다른 가상 회선 번호를 사용하여 패킷을 전달하죠. 각 노드에서는 서로 다른 VCI 변환하는 변환표를 생성합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인데 데이터를 몇 개의 패킷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패킷별로 전달 정보가 경로가 설정이 됩니다.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미리 전달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비연결형 서비스입니다. 각 패킷마다 독립적으로 전달 경로를 설정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므로 목적지에 있는 패킷의 순서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목적지에서 하는 거죠, 이건. 패킷 교환 방식이죠. 이렇게 따로 가는데 목적지에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패킷 기술을 비교하는 건데 회선 교환 방식이죠. 콜 액셉트가 오면 전송하고 릴레이즈가 풀어지죠. 근데 이제 메시지 전달 방식은 이렇게 갔다 이거는 뭐 순서에 상관없어 언제든 가도 상관없는데 직접적인 응답을 받을 수는 없죠. 네, 가상 해석 패킷 교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그 패킷을 교환할 때만 회선이 말대로 떴다가 없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이고 그림 보시면 좀 감이 잡히시겠죠? 네. 이게 비교를 해보면 회선 교환 방식은 특징이 속도 변환이 제공되지 않고 메시지 오버헤드가 없어요. 그리고 호단이 고정되어 보이죠. 이 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교환 방식은 통화 품질은 보장이 안 돼요. 가변대 여포, 메시지 단위 되게 효율적이죠. 전송이 지연이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도 제공되고 패킷 순서 보장 제공되고 메시지 오버헤드도 있고 다 좋은데 실시간 통신이 좀 어렵죠.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인데 경로 설정이 있고 통신 품질은 좋지 않다고 봐요. 가변대역 폭은 왔다 갔다 하고 호 단위, 호 설정, 패킷 전정성, 이 오류 제어가 제공되고 패킷 순서가 보장되고 속도 변환이 제공되고 메시지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 요거는 패킷 전송전이죠. 패킷 단위로 가고 오류 제어도 제공되고 패킷 순서는 보장이 안 되고 속도 변화는 제공이 됩니다. 메시지 오버헤드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WAN입니다. 이 부분은 PSTN과 PSTN 공중만 사업자가 구축해서 일반 가입자에게 보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WAN의 예가 음성 전화망인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패킷 데이터 통신망, PSTN, 이렇게 프레임 릴레이 통신 방식,
ISDN, 그 다음에 그 ATM 기반의 BISDN 이렇게 있죠. 인터넷 등 이렇게 있습니다. 회선 교환망을 보면 PSTN인데 1976년에 벨이 전화를 발명한 이후 발전해온 음성 위주의 공중전화망이죠. 전자교환기로 연결된 사용자에게 전화와 같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망은 가입자 선로, 트렁크 또는 중계선이죠. 교환기로 구성되고 가입자 선로는 주로 TP를 사용하며 아날로그 종송 방식, 디지털 하강 기술, DSL, 트렁크는 교환기 간을 연결하는 다중화 선로, 디지털 전송,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사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중계 교환 혹은 시외 중계 교환, 시외국 간의 중계도 하고 국제관문국으로도 가죠. 이런 식으로 있죠. 전화 연결 절차를 보면 발신자가 처음에 훅 온 상태에서 훅 오프 신호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다이얼링을 하고 스위칭을 하고 하면 전화망을 통해서 린이 여기서 울리게 되죠. 그럼 여기 훅 오프가 돼요. 그러면서 이 린이 백도 오고 백으로 오게 되고 훅 오프가 되면 여기서 둘이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훅 온을 하면 연결이 해제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얼링을 하고 기다리면 그게 이제 데이터를 가는 부분이 스위칭입니다. XDSL인데 음성용의 전화망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가입자 선로의 디지털화죠. 구리선을 이용하면서 또 메가bps급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ADSL이 있죠. Asymmetric DSL. 상향과 하향의 속도가 다르죠. 비대칭. 음성 통화와 고속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죠. HDSL, High Bit Rate DSL. T1급 1.544 Mbps급이나 2원급 2.048 Mbps의 전송이 가능하고 대칭형입니다. 두 개의 TP를 사용하죠. SDSL, Symmetric DSL인데 하나의 TP만 사용하는 HDSL이죠. VDSL이죠. Very High Speed DSL. ADSL 기술을 응용, 송수신 속도를 향상합니다. 그래서 비교한 게 이렇게 되죠. 전송거리는 ADSL이 제일 길어요. XDSL은 변조 방식인데 CAP나 DMT, EB1Q, QAM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앞서서 했던 내용이죠. CAP나 DMT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CAP는 이제 캐리어를 없애서 앰플리튜드 페이스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반송파죠. 보내는 주파수, 중심 주파수를 제거하고 실제 정보만 전송하면서 대역폭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음성이고 이게 상향 주파수 대역범이고 하향 주파수 대역범입니다. DMT는 이게 디스크리트 멀티 턴이라는 TP의 가형 주파수 대역이 0에서 1MHz에 256 부반송파 대역으로 분할하고 부반송파를 4000보의 QAM 방식으로 변수합니다. 음성의 6개 채널, 상향의 32개 채널, 하향의 200개 채널, 정보의 18개 채널을 사용합니다. 신호 방식인데 시그널링인데 PSTN에서 통신망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통화회선의 설정, 유지, 과금 및 복구와 같은 일에 일련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의 종류 및 전송 방법, 순서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방식이 가입자선 신호 방식, 국간 중계선 신호 방식이 있죠. 국간 중계선 신호 방식은 통화로 신호 방식이 있고
공통선 신호 방식이 있습니다. 통화로 신호 방식은 이제 R2 MFC, 공통선 신호 방식은 CSS인데 넘버 7이죠. 가입자선 신호는 단말기와 고환기 사이의 신호, 다이얼링에 의한 송출 신호. 국간 중계선 신호에는 교환기 사이의 신호, 중계 경로 선택에 필요한 신호, 호상태 감시 신호 이렇게 합니다. 신호 방식, 시그널링이죠. 통화 신호 방식에서는 개별선 신호 방식이 있어요. 단순한 음성 통화를 설정 및 해지할 수 있는 방식이고, 공통성 신호 방식이 있는데 복잡해지는 망의 구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음성 정보와 신호 정보를 분리하여 통신망을 구성하는 공통선 신호 방식이 출현합니다. 신규 서비스 도입이 용이하고 다양하게 복잡해지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런 거죠. 통화로 신호 방식이 있고 공통선 신호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공통선 신호 방식을 보면 양방향 통화 신호하고 신호 회선이 따로 있죠. 통화 회선하고 통화 신호 회선이. 회선 교환망에서 제어 신호의 종류인데 감시 제어 신호가 있어요. 서비스 요청, 응답, 경보, 휴지 상태 복귀 등의 기능하고, 주소 제어 신호, 상대방을 식별하고 경로를 배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죠. 호 정보 제어 신호는 호의 상태를 발신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발신음, 연결음, 중화음. 망 관리 제어 신호는 통신망 전체의 운영, 유지, 고장 수리 기능을 합니다. TM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텔리커뮤니케이션, 원거리 통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입니다. 관리를 하는 네트워크망이죠. 통신망의 운영,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배, 전달, 축적 방법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1985년에 ITUT에서 통신 설비 및 운영 보수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DCN이라고 하는데, 교환기와 전송 장치 등 각 장치의 관리를 위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운영체제 OS인데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스테이션에서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통신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TMN의 관리 계층 구조를 보면 서비스 관리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관리 계층이 있고 요소 관리 계층이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 계층을 보면 데이터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서비스 상품, 시장화식, 시간 단축 등이 있고, 네트워크 관리 계층을 보면 통신 용량, 다양성, 혼잡 관리,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습니다. 요소 관리 계층은 EML인데 네트워크 시스템의 각 요소 관리, 개별 단위 시설별 집중 운영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는 NEL이 있고 매트 네트워크에 NEL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NEL이 그 네트워크 엘리먼트 레이어라 가지고 망 장비 요소 계층입니다. 여기 뭐 전화기를 달든 뭘 달든 달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NEL, EML, NML, SML, ELM은 엘리먼트, 망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레이어가 NML, 그 다음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이어가 SML 이렇게 있습니다. 패킷 교환망 PSDN인데 패킷 교환망의 주요 기능은 패킷 다중화, 다수의 단말에서 나오는 패킷을 하나의 통신 횟수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논리 채널 설정인데 송수신 간의 논리 채널, 가상 채널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라우팅은 송수신 간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오류 제어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기능입니다. 순서 제어는 송신 측에 보낸 패킷의 순서대로 수신 측에 재정렬하는 기능입니다. 트래픽 제어는 전송하는 패킷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 네트워크 보호, 성능 유지, 다원의 효율적인 이용. 그래서 트래픽 제어를 보시면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교착 상태 회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흐름 제어는 송수신 측 버퍼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기능, 처리 속도 조절.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기능. 교착 상태 회피는 교환기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트래픽 제거를 하는 거죠. X.EO인데 패킷 교환망에서 DTE와 DCE 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1976년에 ITT에서 표준한 WAN 표준 방식인데,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중 패킷을 위해 비동기식 TDM 방식을 사용하죠. 이렇게. X.EO 프로토콜 계층 구조인데, 물리 계층 X.2.1이죠. RS232C와 유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 HDLC의 부분 집합인 LAPB 했었죠, 이거. 그래서 이제 링크 억세스 프로시저 밸런시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패킷 계층인데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기능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패킷 계층에서 데이터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이렇게 물리 계층, 물리적인 층까지. X.25하고 OSI 참조 모델이 거의 같은 계층이죠. 이 패킷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PB 프레임 계층인데, I프레임, 사용자 정보를 전달, S프레임, 응답을 전달, U프레임은 기타 링크 관리입니다. 전송 모드는 비동기 균형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패킷 계층의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 DT가 생성한 명령과 응답의 주소가 000001입니다. 그리고 이제 DT가 생성한 명령 응답 주소는 000001입니다. 요게 이제 명령 프레임 구조죠. LAPB 프레임 형식입니다. 가상회선 서비스인데, X.EO가 가상회선 서비스는 가상호와 영구적인 가상회선을 제공하고, 가상호는 호 설정과 해제 과정을 이용해서 가상회선을 동적으로 설정, 교환 가상회선이라고 SVC죠. 영구적 가상회선, 네트워크가 배정한 고정된 가상회선, 호 설정과 해제 과정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가상회선은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패킷 계층에서의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는 종단 DTE 간에 수행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DCE, DTE 간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 리퀘스트가 오면 인커밍 콜링이 오고, 콜 억셉트를 하면 콜 억셉트에서 데이터 전송을 여기서 하죠. 근데 클리어 리퀘스트를 하면 알겠다. 그래서 컨펌을 받고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상회선이죠. 가상회선을 식별하기 위해서 논리 채널 번호 LCN을 이용합니다. 가상회선이 설정될 때 양단에 DT, DC 간에 각각 하나씩
LCN을 생성해서 한 쌍의 LCN이 하나의 가상 회선에 대응. 각 LCN 값은 다르죠. 노드 교환 기능에 의해 서로 LCN이 동일한 가상 회선을 나타내도록 변환을 합니다. PAD인데 Packet Assembly Deassembly, PAD, Assembly, Deassembly. X.25 패킷 교환망에서 비패킷형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ITUT에서 PAD와 관련된 세 가지 공고안 X.3, X.28, X.29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형 단말기 CDT가 PAD를 통해서 교환기, 패킷 교환망을 교환기를 통해서 PTD 이런 식으로 D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엑스타-디오가 문제점이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 설계된 엑스타-디오는 3개층 구성되어 IP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타-디오가 설계할 당시에 전송 매체의 오류 발생 비율이 높아 오류 검출 및 정절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 때문에 전송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오늘날의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송 매체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낭비 요소가 돼서 따라서 지금의 엑스타-디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프레임 릴레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프레임 릴레이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WAN 프로토콜, 정보를 가변 길이의 프레임 단위로 분할해서 전송하는 거죠. 오류 발생률이 낮은 물리 계층을 기반으로 프레임 릴레이 기술이 개발됩니다. 데이터 링크마다 처리되던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생략하고 종단 DC에만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를 수행합니다. 프레임 릴레이는 영구적인 가상회선을 제공하고 종단 간에 단일 링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엑스타-디오 트래픽 오버헤드가 이제 하나의 패킷에 3개의 ACK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ACK만 필요한.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릴레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ACK가. 그래서 오버헤드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구조를 보면 단순화된 HDLC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1바이트가 프레그, 2바이트가 어셈블리,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가고 FCS, 프레그가 갑니다. 이렇게 해서 6바이트의 다량으로 설정합니다. DLCI, 데이터 링크 커넥션 아이덴티파이어, 프레임 릴레이의 가상회선을 식별하는 번호 10비트짜리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6비트가 여기 들어가고 4비트가 뒤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리스판스가 있는데 프레임이 명령인지 응답인지를 상위 계층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EA, Extended Address인데 EA는 0 이렇게 된 경우 다른 주소의 바이트가 뒤에 있다는 것이고 EA가 1인 경우는 현재 바이트가 마지막 바이트라는 의미입니다. FEC에는 Forward Explicit Conjugation Notification입니다. 프레임이 전송되는 방향으로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수신 스테이션에서 알리기 위한 교환기에 설정됩니다. BCEN이라는 게 있는데 Backward Explicit Conjugation Notification인데 프레임이 전송되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트래픽 혼잡이 발생했던 것을 송신 스테이션에 알리기 위해 교환기에 설정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송신 스테이션은 패킷 손실을 막기 위해 패킷을 천천히 전송합니다. D2는 디스카드 엘리기 멜러티인데 프레임의 운송 순위를 정보를 나타내고 D가 1이면 혼잡이 있으므로 해당 프레임을 폐기하도록 네트워크에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송신 스테이션이나 교환기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레임 릴레이 교환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릴레이가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도록 프레임 릴레이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프레임 릴레이가 이제 엑스타-디오 패킷 교환 기능을 간소화해서 전송 기능을 향상시킨 기술이고 낮은 복합성과
간단한 구현 방법으로 인해 망 구성 비용이 전형 회선보다 저렴합니다. 전형 회선에 비해 광대역 높은 신뢰성, 유연성을 제공하고 1980년 이후로 기존의 패킷 교환기를 대체하여 고속 공중 데이터망 구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4장부터는 다음 주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